자, 새로운 컨텐츠 소프의 개인적인 요리입니다. 누구나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기 마련이죠. 좋은 추억이건 나쁜 추억이건 다양한 스토리가 있기 마련인데, 소프에게 있는 음식에 대한 추억거리를 얘기하면서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첫 컨텐츠로는 무생채를 가지고 왔어요. 무생채, 어릴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가 제가 돈을 모아서 일본 나가다 보니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그런 음식입니다.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한 3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였어요. 공부하다가 들어와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동안 있다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.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거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먹을 걸 챙겨 먹게 돼 있죠. 그때 뭘 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계란 후라이 몇 개 해서 엄마가 해놓은 무생채랑 밥을 쓱쓱 비벼갖고 먹었었는데,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반찬이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. 그러면서 일본을 다시 들어갈 때 액젓을 챙겨가게 되죠. 그렇게 무생채, 깍두기 등등을 만들어 먹게 됐습니다. 한국 김치야 거기서 팔기도 하지만 맛도 이상하기도 하고 가격도 엄청 비싸서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김치를 사 먹는다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무를 가지고 한국의 액젓을 사용해서 현지 맛을 낼 수 있는,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가성비 좋은 김치 섭취 방법이었어요. 무는 할인하면은 저만한 무는 뭐 1,000원, 1,500원 정도에도 살 수 있었던 식재료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유용한 식재료였습니다. 방법도 간단하고 맛 편차도 크지 않아가지고 무만 잘 고르게 되면은 실패가 쉽지 않은,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메뉴입니다. 이 무생채를 할 때는 채칼로 하면은 아주 쉽게 썰 수가 있죠. 근데 뭔가 무생채는 이렇게 칼로 직접 썰어서 이 불규칙한 무 굵기에서 나오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칼로다가 썰어서 하는 편입니다. 이 굵은 데는 굵은 대로, 얇은 데는 얇은 대로 그 맛이 좀 다르게 배면서 그게 섞이면서 나오는 맛이 저는 좋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무가 다 썰어지고 나면은 일단은 고춧가루로다가 색을 먼저 봅니다. 소금에 절인 다음 한번 씻어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, 저는 무에서 나오는 그 채수가 너무 아까워요. 그냥 딱 적당한 간만 해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우리 엄마가 하는 방식이에요. 무생채는 너무 고춧가루를 많이 하게 되면은 김치소 같은 느낌으로다가 조금 묵직해지기 때문에 이 싱그러운 무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고춧가루를 적당량, 색깔만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춧가루 양에 비해서 생각보다 색깔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봐가면서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색깔이 어느 정도 났다 싶으면 소금 간을 해주시고요. 한쪽에다 재워둔 다음 다른 재료를 준비합니다. 향신료들을 좀 넣어줄 건데요. 대파가 들어가죠. 보통 김치를 할 때 대파 같은 경우는 다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 양념이 덜어다는 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채를 썰어서 이 무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 젓가락으로 먹든 숟가락으로 먹든 비슷하게 딸려오는 느낌으로 내주기 위해서 대파를 채로다가 썰어봤습니다. 생강도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아요. 뭐 꼭 넣어야 되는 재료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시원한 향과 함께 뭔가 고급진 맛을 내주기 때문에 김치 넣을 때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아요. 생강은 섬유질이 씹히게 되면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곱게 잘 다져주셔야 됩니다. 자, 쪽파도 넣어줄 건데요. 요거는 우리 엄마 스타일입니다. 뭐 부추를 넣는 집도 있고 대파를 넣기도 하고 넣는 재료는 다양하지만 쪽파를 넣어줍니다. 색감도 좋고요. 쪽파가 주는 맛이 또 어느 정도 무생채의 맛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. 하지만 저 흰 부분은 향이 너무 세고 맛이 강해서 자칫
무생채의 맛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늘게 썰고 좀 두들겨줘서 무가 절여지면서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준비해 줍니다. 준비된 향신료를 전부 다 넣어주고요. 마늘도 한 숟가락 추가합니다. 여기에 멸치 액젓. 저는 멸치 액젓 썼지만 까나리 액젓 등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액젓 쓰시면 됩니다. 약간의 단맛을 위해 매실액도 3분의 2 숟가락 정도 넣었습니다. 향이 강한 향신료들을 퍼지게끔 잘 조물조물 해준 다음 전체적인 재료를 버무려 줍니다. 모든 재료를 잘 섞어줍니다. 자, 이제 어느정도 무생채의 비주얼이 나오죠. 하지만 아직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 눈으로도 보입니다. 이쯤에 하나 간을 봅니다. 약간 짭조름해야 돼요. 그냥 먹기에 좀 짜다 싶을 정도로 돼야 소금 간이 들어가면서 물이 나오고 간이 배면은 지금 먹었던 간보다는 좀 싱거워지게 돼요. 그러니 간을 볼 때 약간 좀 짭조름하다 싶은 정도까지 간을 맞춰주세요. 약간 싱겁습니다. 이렇게 잘 섞어서 랩을 씌워준 다음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하루가 지나니 먹음직스러운 때깔이 나왔어요. 밑에는 무에서 나온 국물도 조금 생겨서 비벼 먹을 때 아주 촉촉한 소스 역할을 해주겠네요. 맛 한번 볼게요. 기가 막히죠. 비빔밥에 빠져선 안 되는 게 있죠. 다이어트 중이니까 한 4개 정도만. 이제 슬슬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. 뜨끈한 밥 준비해 주시고요. 하루 동안 꾹 참아왔던 빨간 무생채를 양껏 올려주세요. 듬뿍. 양푼 필수. 계란 넣어주시고요. 여기 참기름. 이제 비빕니다. 이 맛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. 좀 더 넣어줘야겠어요. 한 숟갈 푹 떠가지고 고소한 계란이랑 아삭아삭한 무에서 나오는 그 촉촉함, 씹으면은 술술술 목으로 넘어가는 기가 막힌
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. 기가 막혔어.